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 같지만 갑자기 수고를 써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편해지고 나중에 수월해지고 나중에 방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 오전을 바쁘게 보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월부터 비자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비자를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간첩법이 작동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땅히 간첩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중국인의 신분으로 북한에서 대학을 나와서 다시 중국에 돌아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조차도 막아내지 못하는 참 어이없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로 인한 혼란과 난맥을 지금 이 시기에 경험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정리하기 위한 수고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장차 새로워질 대한민국에, 그리고 통일 한국에 큰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월 7일이었습니다.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에 규모 3.0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1이라고 하는군요. 지진의 규모는 규모 4.0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내 3.1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었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호소했을 뿐 여진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이래로 대한민국 곳곳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충주댐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에서 6년 정도, 아마 2019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 가운데 기묘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의 배경은 중국이었습니다. 메말라붙은 거친 광야가 있고 그 광야 위 높은 창공에 비행기가 떠다닙니다. 그 비행기가 비구름이 되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는 단비가 내리고 무성한 나무들과 수풀들이 자라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렇게 기록된 모습을 상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라는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비가, 비가 끝없이 내렸습니다. 배경은 도심지였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차가 잠기고 자전거가 잠기고 골목길이 잠기고 사람들이 뗏목을 뛰어서 떠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도모와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큰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고 큰 손해를 입는 모습들은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큰 홍수가 임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기후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광야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막을 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 강우를 시도했던 것이 나중에는 바람이 방향을 바꿔서 강우대를 이동시키고 강수량을 조절하는 등의 실험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한동안 대한민국에 거의 며칠을 빼놓고 늘 우중충하거나 비가 수시로 반복되었던 나날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때가 6월에서 7월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비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는 짧은 시간에 예상 강수량을 훨씬 뛰어넘는 폭우성으로 내렸던 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 원인으로 우리는 지구 기후의 변화, 그리고 장마 전선의 정체 등을 떠올렸지만 우리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기상 조절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 남부의 비구름대를 중국 북부로 이동시켜 중국 북부에도 강우량을 분산시키는 실험을 진행해 왔고, 그 실험의 결과 원래대로 같으면은 동중국해로 빠져나갈 비구름대가 한반도 인근으로 옮겨지면서 평상시라면 간헐적 장마로서 비가 내리고 그치고 비가 내리고 그치고가 반복되었었어야 했는데, 비가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공과 그리고 그 중공에 결탁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이것을 보고 아, 우리가 패 하나를 또 얻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를 탄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었고,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탄핵 행동을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사고를 일으켜서, 특별히 참사를 일으켜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너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너가 안전불감증이고 나라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태원에서 있었던 끔찍한 참사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실현된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번에 충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말하자면 알리바이요, 실행 신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전국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선동을 하고, 전국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무언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건 사고가 유도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적 위기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지진의 원료가 되는 중국에서 배로 실어 들어와 차편으로 나누어 인적이 드문 굴에 산적해 놓은 다음에 새벽에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전 공작과 집중적인 호흡, 그리고 실행 신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들이 뜻하는 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중국의 이권과 중국인의 대규모 유입을 아무런 문제 없이 환영하는 식으로 고착화된다면 굳이 이 일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저들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저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배척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저들로서도 대한민국의 총을 겨눌 총뿌리 하나 정도는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들과 내통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몰락과 붕괴를 원하는 세력들은 이에 부역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계책이요, 사람의 꾀요, 사람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중국에 협력하고 부역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과 발언들을 일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깨닫고 자정하기 시작할 때, 목소리 높여 내각제 세력의 검은 흉계를 분연히 분별하고 대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피할 방법과 길을 반드시 예비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만약 터진다면 최소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름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도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먼 훗날의 어느 날 저희 자녀들이 정말 크게 장성해서 아름답게 성장했을 때 제가 사랑하는 그분들이 다 살아 있어서 한 집에서 이렇게 저희 자녀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그 일대가 개발로 인해 바뀌어지지 않고 그 당시와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를 통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 또한 피해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중국에 부역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그들이 궁지에 몰리거나 그들 뜻대로 전국이 풀리지 않으면 그들이 상전인 중국을 추동하여
2023년과 같은 방식을 다시 한번 수행해 주십시오. 혹은 중국 측에서 전국이 때때로 풀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을 한번 골탕 먹이고 싶어질 때, 지금 대통령 탄핵 시국 때 그들이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주댐을 노리면서 한편으로는 인공 강우를 계획할 것입니다.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시편 78편 26절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동풍 이제 카딤을 하늘에서 이제 일게 하시게 되면 그들이 인공 강우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남풍이 불어서 그 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중국의 이 같은 테러 행위가 다름 아닌 북한을 향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는 괴멸적인 풍수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남침을 위해 준비해 놨던 온갖 땅굴들, 훈련소들, 그리고 군 저장 시설들이 한순간에 흙더미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 폐기물이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심판하시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이들의 악한 깨와 자기 도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악한 확신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툭 한번 건드림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중국에 협조하고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오늘도 이 정체 불명의, 국적 불명의 경찰들을 이 서울 한복판에 깔아놓는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즐거이 행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안전과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국민을 속이면서 대한민국의 반쯤 넘어가기 직전까지 몰고 온 공산주의 추종 세력에 대한 명백한 정의와, 그리고 이해를 분별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에 대한 뼈저린 통찰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풍, 카드임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41장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바로 7년의 흉년을 예비하는 동풍이 불어올 때 마른 이삭이 7줄기가 올라왔다는 요셉의 꿈인 것이었죠. 그리고 이 동풍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기사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 때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기사에서 이 동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개입, 동풍과 남풍이 불어닥칠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자기 수중에 넣으려는 중국 공산당의 악한 계획이 도리어 저들 편을 박살내고 깎아먹고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정말 진노의 잔을 쌓는 그런 반전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일 같으면 나라가 안위에 처했으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뭉뚱그리듯 이야기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주시는 감동을 어딘가에 이렇게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내각제 세력이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곳저곳 세분하게 쪼개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확립하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기들만의 나라, 세상,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정말 시꺼먼 욕심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상전이 되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훨씬 용이하고 쉽게 토막토막 내어 잡아먹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지금 탄핵 정국을 이렇게 흐르도록 만든 모든 거짓 선동과 거짓 악한 뉴스의 주범이요, 계획자요, 또한 실행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극도로 어지럽힐 패를 든 채로 협상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그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지금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온갖 사건 사고와 위험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또 발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대한민국 곳곳에서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발본색원되고 꿀에 엎드러지는 것은 바로 왕의 포고령으로 인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드러난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은 탄핵 선고 여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포고령이 떨어질 때까지, 부정선거의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 서대문구에 있죠. 그곳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학교로부터 그동안 겪었던 정말 온갖 수모와 방해와 탄압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목회자 후보생을 교육한다는 그런 교수님들이 어떻게, 그들도 분명히 어렵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정말 어렵사리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그렇게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고 이 지경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거나 고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탄압하는지, 깨어나는 학생들을 짓누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넷째 주에는 사경회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찾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수련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 사경회 때마다 초청 강사들이 초빙이 되는데, 특별 강사들이죠. 그 강사, 선택 강사들 중 한 분이 김지연 약사님, 정말 반동성애와 그리고 한국에 만연한, 문재인 정부 이후로 완전히 엉망이 됐죠. 한국에 만연한 그 마약 퇴치 운동에 정말 앞장서고 계신 귀한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을 강사로 초청해 놨는데 지금 사경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강사를 다른 분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체 이유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이분이 어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학교 측에서 고민을 하다가 정중히 강사 요청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분이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고 마약을 퇴치하던데 정치적 편향성이라니요. 설마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몇 배씩 급증한 그 마약, 그걸 비판했다고 지금 이분을 못 오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터 3월 31일까지 정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빼고서는 정말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었는데, 정말 이 속상한 소식들을 연이어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 작은 마음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정말 통일 한국의 신앙과 신학 교육에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고 진단하며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